길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심장센터의 박국양 교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실 분은 우리 가천대 길병원 간 이식의 대가이시고 또 간 수술도 아주 성적이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 양재훈 교수를 모셨습니다. 양재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노인성 질환을 지금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또 노인의 많은 우울증 질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폐암 또 노인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을 했고 오늘은 이제 간암의 치료법 특히 이제 간암은 제가 알기로 지금 암 사망률에서 거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폐암 다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치료법들이 아주 최근 들어서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간 이식에 대해서 우리 양재훈 교수님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아주 양재훈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러면은 뭐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식 간담체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양재훈입니다. 오늘 뭐 간암의 치료로 간 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뭐 간 이식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사자 장기 기증 전반에 걸쳐서 장기 이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지금 장기 이식으로 얻은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들이 장기 기증 혹은 장기 이식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게 이제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장기 밀매나 범죄 이런 거에 대한 뭐 기사나 혹은 영화와 같은 그런 미디어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정적 인식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2000년대부터 모든 장기 혹은 조직 이식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식을 위해서는 국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조직 기증은 수술실에서만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국가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코너스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인식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장기이식법이 통과되기 전에 97년, 96년부터 2000년까지 심장 이식을 했었는데 그때 심장은 그렇지 않지만 콩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음지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국가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뇌사 관리와 이제 장기 기증에 관련해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국가기관으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나 코다라고 해서 이제 뇌사 추정자가 생기면 나와서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뇌사 기증자 뇌사 기증자의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식 센터 코디네이터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잠깐만 앞쪽으로 가보면은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장기 기증원이 아니라 장기 조직 기증원이라고 해서 조금 말이 길기는 한데 장기뿐만이 아니고 폐, 심장, 간, 각막 이런 뿐만 아니고 조직까지도 여기 기증원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뭐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각막과 같은 조직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조직 기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사 기증에 대한 평가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코노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이러한 장기들을 적절하게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와 그 네. 원칙을 따라서 이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편견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장기 기증에 대한 정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고요. 장기 이식은 환자의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 질환자 네.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 행위로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이식의 목적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손상으로부터 그 기능을 상실한 장기를 대체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 이식의 중요성은 이제 치명적인 질환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양정윤 교수님,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인공 신장 투석을 하잖아요. 네. 또 심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좌심실 보조 장치라고 해서 인공 심장 비슷한 장치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간은 인공 간이나 뭐 이런 거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 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 그런 투석이나 그런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인공 간은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네네.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대상 장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 신장, 심장, 그리고 네. 폐, 췌장, 소장 등과 같은 주요 장기 등이 있고요. 아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막과 피부, 뼈, 혈관, 힘줄 등과 같은 조직으로 이식할 네. 수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네. 장기 기증의 종류는 이제 그 기증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사 기증, 즉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해서 기증을 하는 경우 뇌사 기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한 후에 안구를 기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후 기증에 해당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부나 직계 존비속, 그다음에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친족 간 혹은 타인 간에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장기 기증을 생체 기증이라고 정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 이식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간 이식은 심각한 간 기능 부전으로 인해 간이 더 이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주로 간 경변, 간암, 그리고 급성 간 부전 등이 주요 원인 질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 이식 대기자에 비해서 뇌사 기증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 간 이식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거의 간 이식 대기자는 6천 명 이상의 이제 많은 숫자의 지금 이게 간 이식 파란색이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죠? 맞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실제 간 이식을 받은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6천 명이 넘는 대기자에 비해서 실제 간 이식까지 이어지는 거는 1,500건 내외로 이렇게 예. 되고 있고. 아, 우리나라에 이식 대기자가 6천 명이 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를 극복하고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생체 간 이식을 많이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생체 간 이식 건수가 뇌사자 간 이식 건수에 비해 꽤 많이 높은 훨씬 것을 더 볼 수 많네요. 있습니다. 2배 이상. 네. 예. 거의 그래서 전체 간 이식 건수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간 이식의 예, 그렇군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간 이식을 열심히 1997년에 네. 인천 최초로 간 이식을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네. 채소 침습 간 공여 수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복강경으로 지금 생체 간 이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간 이식도 복강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기증 수술을 복강경으로, 기증 수술을. 예. 복강경으로 아이고. 이식편을 저희가 수술을 해서 이제 예. 수혜자에게 이식을 하는 예. 것을 늘고 있고 올해는 최근 5년 이내에는 사실 뇌사자 간 이식이 우리
길병원에서 더 많이 시행이 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생체 간이식이 그 비율을 더 뛰어넘게 되어서요. 의미 있는 해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빨간색이 더 많아지게 됐네요. 네. 그래서 생체 간이식 수술은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 개복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최소 침습 수술, 저는 이제 복강경으로 해서 이제 간 이식편을 여기 우리 제왕절개 수술할 때 그 흉터와 마찬가지로 그 속옷 아래에 흉터를 숨기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간 이식편을 꺼내고요. 복강경 구멍 5개 정도의 그 트로카를 뚫어서 간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환자의 흉터인데요. 이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간 이식편을 꺼낸 부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흉터가 클 그거는 이 수밖에 작은 없습니다. 구멍으로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밑에 그래서 따로 절개를 통해서 이렇게 적출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속옷 아래로 감춰지게 되면 이런 구멍들이 있고 보이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흉터 또한 뭐 많이 사라져서 흔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간 이식 편을 저희가 이제 그 구독을 해야 되는데요. 뇌사 기증 간 이식 같은 경우는 이 간 전체, 전 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생체 기증 간 이식 편의 경우는 분할간을 쓰게 되고요.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의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우측 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봉투 안에 담겨 있는 이 간이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 이식편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은 보통 이제 이 고형 장기가 뭐 모든 장기가 마찬가지지만 그 고형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 그리고 그 혈액이 돌아서 나가는 혈관 그리고 그 고형 장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간 같은 경우는 담즙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문맥과 간 정맥을 문합을 먼저 해서 재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간 동맥, 생체 간이식 같은 경우는 거의 1.5mm에서 2mm 정도로 매우 작은 크기의 혈관을 문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나머지 담도까지 문합을 하게 되면 간이식 수술은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식 수술에 대한 부분은 잠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생체 간이식의 혈관이 1.5mm, 2mm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작아서 맨눈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확대경을 쓰고 루페를 쓰고 하셔야 되겠네요. 네, 고배율 루페 또는 저희가 그 현미경 을 가지고 수술을 하고 실도 거의 뭐 굉장히 A제로 쓰십니까? 뭐 눈에 잘 안 보이는 그거를 쓰게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서 다음은 신장 이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또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투석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신장의 고유 기능인 체내 독소와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정상적인 신장의 기능을 못하는 환자에 있어서 정상적인 신장을 이식함으로써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투석 치료에 의존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에게 혈액 투석 같은 경우는 주 3회 뭐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투석하는 데 병원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 이식도 이제 국내에서 보시면은 신장 이식 같은 경우는 간이식보다 훨씬 많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이식 대기자가 있고요. 전체 신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2,000건 정도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또한도 거의 생체 간이식으로 거의 그 뇌사 신장 이식보다 아까 간 이식보다는 많지만 역시나 생체 신장 이식으로 이제 많은 그 신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체 신장 이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사자 한 명당 이제 기증 건수가 신장은 2개니까 두 사람한테 가는 거죠? 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 이식보다는 좀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뇌사자에 대한 간 이식이요. 신장 이식이. 그래서 가천대 길병원에서도 신장 이식을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뇌사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뇌사 관리를 하는 병원에 있어서는 그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신장 이식 대기자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신장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원칙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길병원에서도 한 해에 거의 15건에서 20건 이내 신장 이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체 신장 기증 수술 또한 이제 최근에 채소 침습 수술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손을 넣어서 한 7cm 정도의 그 절개창을 내어서 손 하나는 배 속에 넣고 나머지 두 개는 복강경 카메라와 복강경 기구를 이용해서 구독 수술을 하는 수술이 제일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그 아까 앞서 간 기증 수술과 동일하게 속옷 라인 아래로 이렇게 절개창을 내어서 이식받을 신장 이식편을 꺼내는 창으로 이렇게 하고 요 배에서는 구멍 3개 정도의 흉터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수술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신데 처음 이 수술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배를 열고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후복막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막 안에 쌓여 있는 복강 장기는 옆으로 밀어두고 뒤쪽으로 옆구리 뒤쪽으로 해서 그 장골 동맥과 장골 정맥을 노출시키고 아래쪽으로는 이 수혜자의 방광을 노출시켜서 이제 이식편을 혈관의 신동맥과 신정맥 그리고 요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장 같은 경우는 그 동맥이나 정맥에 그 변이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그 이식받는 환자에 있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식 신장 동맥과 신장 정맥 등을 연결하는 위치 혹은 그 방법 혈관에 대해서는 매 수술마다 다르게 고민해서 가장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나빠진 콩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새 콩팥을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나빠진 콩팥을 콩팥으로 그대로 놔두고 따로 복막 쪽에다가 새로운 콩팥의 집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장이 크기가 너무 크거나 혹은 뭐 농양이라든지 그런 다른 뭐 합병증을 계속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장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신장을 하나를 더 이식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간이식과 신장 이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식 후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식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변화, 일상의 변화가 무엇일까 고민해봤을 때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 치료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이식받은 수혜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식받은 간 혹은 이식받은 콩팥이 신장이 그 면역 체계에 의해서 외부에 있는 뭔가 그 병원체로 생각하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 이식에서는 거부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내게 아니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저기 침입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식이 많이 실패했던 이유가 사실 거부 반응이 제일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 면역 억제제가 매우 발달하게 돼서요. 이러한 면역 억제제의 뭐 부작용도 많이 줄게 되었고. 그 면역제제 효과 또한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 이식의 성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이 거부 반응과 감염이라는 것이 시소처럼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나머지 한쪽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면역억제제를 많이 쓰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노출될 수 있는 이물질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과 같은 병원체의 공격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감염원에서도 저희들 같이 면역 저하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면역 억제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감염이 돼서 전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 치료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맞아면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너무 많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 방어 능력을 떨어뜨리는 또 효과도 가져온다. 뭐 네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면역 억제 치료가 지속이 돼야 되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료가 계속 돼야 되는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뇌사자 기증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런 뇌사 기증자에 대한 사실 공간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가면 추모 공간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게 기증자 추모관, 그리고 하늘나라 편지, 수혜자 편지, 네. 기증 후 스토리와 같은 이런 기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네.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뇌사 간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뇌사자 장기 이식을 위한 구득 수술을 그렇죠. 진행을 할 때 예. 가장 먼저 이제 메스를 환자 몸에 대게 되는데요. 항상 그 앞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뭐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네. 요즘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 정비사 꿈꾼 6살 소년 세상을 네. 선물하고 하늘로. 네. 내용을 어린아이가 기증을 했네요. 네. 뭐 한 10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네,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한 뒤 쓰러지고 그다음에 장폐생이 생겼고 이후 심장마비가 오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네. 그리고 40대 댄스 스포츠 학원장 장기 기증하고 하늘로. 네. 이분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오후 가벼운 두통 증세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잠을 청했다가 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사를 판정받은 기증자분이고요. 거제 추락 헬기 탑승 그런 정비사. 경우는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네. 뭐 이런 걸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 또한 이제 평소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뇌사를 판정받고 네. 이제 기증을 진행하는 네. 것입니다. 이거는 사고죠.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을 모든 기사들을 사실 접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식 수술을 하고 이식외과 의사로서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 삶의 변화에 가족들이 큰 결심을 해서 여러 네. 다른 네. 과정들에게 네. 장기 기증을 하고 새로운 생명 혹은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이런 과정에 제가 들어가 있다는 게 네. 항상 너무 뿌듯함을 아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뿌듯함을 예, 느낄 수 예.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 또한 항상 하루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런 사고와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네. 생각하에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늘나라 편지인데요. 예. 이거는 대부분 그 장기 기증원에 나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아까 예. 보여드린 아, 그 예. 홈페이지에 있는 추모 공간에 있는데요. 예.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딸의 내용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네, 뭐 동생이 그래서 여자친구도 보고 생기고. 싶은 아빠. 예. 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일상을 사실 그리워하고 하는 공간들이 있고 이게 기증자들의 이제 가족과 네네. 가족의 이제 그런 그리움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장기 기능을 하고 떠난 아버지의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쓰는 예, 편지인데요. 편지고. 이제 아유, 참. 이제 그 가족은 사실 영원히 사실 잊지 못하고 계속 그렇죠. 길이기 예.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사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혜자도 이제 음. 편지를 남기는 공간이 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간이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죽음에서 거의 살아나다시피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분은 13년 동안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시다가 이제 어느 날 기적같이 신장 이식을 받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게 사실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수혜자들이 본인들이 새로운 삶 그리고 삶을 살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장기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로서 이 장기 이식의 시작이 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기증 의사로부터 그 가족과 기증자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기증 의사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저희가 수술을 하는 거는 뭐 다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에 그냥 중간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사실 잊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마음들을 사실 저 깊은 뜻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수혜자의 안녕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 중간에 나온 내용처럼 정말 뭐 이틀 3일 밤을 못 자면서까지 수술을 하고 뭐 쪽잠 자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들이 덜어 있더라도 이러한 의미들을 기증자를 생각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수혜자의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 기증자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역할을 길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천대 길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이제 심장이식팀 그리고 신장이식팀 그리고 간이식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은 수혜자와 기증자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다 최선을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지금 밑에 보이는 분들이 길병원 우리 새 아름다운 코디네이터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고. 아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러한 장기 이식에 대한 치료로 이제 환자분들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답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심장 이식을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장기 이식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선진국 못지않게 성적도 좋아졌고 굉장히 건수로도 성적으로도 세계의 탑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바로 그 장기 이식을 담당하는 수많은 분들, 특히 우리 양재훈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만은 날을 새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을 가리지 않고 또 뇌사가 뭐 아무 때나 평일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밤 12시 넘어서 또 설날 이럴 때도 뇌사자가 나오면 달려나와서 기증자 또 수혜자 또 다른 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수술을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수술을 고생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고 앞으로도 좀 힘든 의료 상황이지만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번 시간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지금까지 신장도 이식을 하시고 간 이식도 길병원에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외과의 양재훈 교수님을 모시고 간 이식과 신장 이식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